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네, 이번에 답사지는 북대문. 북대문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입에 착 감기진 않는데요. 4대문 중에 북대문에 해당하는 숙정문입니다. 옛날에는 주요 도시들별로 성벽을 둘러서 행정단위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두른 성을 읍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성벽이 외적으로부터 성내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기는 했지만, 전쟁, 그러니까 군사적 기능에 특화된 성은 주로 산성에 있었고 읍성은 행정적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경우에도 당연히 읍성을 둘렀고요. 다만 한양의 경우 수도이기 때문에 도읍 도자를 써서 읍성이라고 하지 않고 도성이라고 불렀죠. 바로 한양 도성입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성에 동서남북 각 방위별로 4개의 큰 문, 이른바 4대문을 두어서 출입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때 4대문의 명칭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4가지 덕목, 인이 예지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의 경우에는 동대문에 해당하는 흥인지문, 의의 경우에는 서대문에 해당하는 돈이문, 예의 경우에는 남대문에 해당하는 숭례문이죠. 그렇다면 북대문은 지이겠죠. 하지만 북대문의 명칭은 숙정문입니다. 지가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뭔가 익숙한데 북대문이라는 말은 좀 뭔가 어색하죠. 4대문 중에서 뭔가 낯설고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북대문인 숙정문, 그 숙정문의 정체를 파악하러 답사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숙정문으로 가려면 약간의 등산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삼천각이랑 곳에 있는데, 딱 봐도 저 웅장하고 전통적인 저 삼천각은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 복합 공간입니다. 70년대 유신 시절에는 고위 정치인들이 모여서 비밀회동을 하던 요정이었죠. 제가 지금 이곳 삼천각에 와 있는 이유는 숙정문으로 가려면 숙정문 안내소를 거쳐야 하는데, 숙정문 안내소로 가려면은 이곳 삼천각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숙정문 안내소가 보이는데, 숙정문은 4대문 중 유일하게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문으로 바로 북악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북악산이 청와대 바로 뒤에 있어서 안보상의 문제로 신분증을 제출해야 안내소를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 무조건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내소를 지나쳐야만 했는데, 지금 안내소 운영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율 입선제로 누구나 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말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곳 북악산 등산로가 개방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문화재청장으로 있던 시절 2007년에 해화동에 있는 와룡공원에서부터 창의문까지 이 북악산 등산로를 개방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청와대가 바로 보이는 이 북악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거죠. 이 북악산 등산로의 시작은 해화동의 와룡공원부터이지만, 저는 등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숙정문 가는 거다 보니까 숙정문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삼천각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래도 약간의 등산은 가야 됩니다. 네, 숙정문 안내소에서 한 5분 정도만 올라오면은 바로 이렇게 숙정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대문 숙정문의 모습입니다. 숙정문은 좀 특이한 문이었습니다. 4대문 중 유일하게 산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에 각 방위별로 4대문을 두어서 출입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북대문에 해당하는 숙정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을 걸어 잠그고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현대사에서 이 북악산에서는 청와대가 바로 내려다 보인다는 이유로 개방을 한때 안 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당시에는 경복궁에 보였었겠죠. 그리고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왕이 기거하는 경복궁 뒤편에 있는 문을 열어두면은 지맥이 손상돼서 안 좋은 기운이 경복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정문의 문은 항상 닫아두었죠. 하지만 가끔 개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북대문에 해당하는 숙정문의 경우에는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고, 반대로 남대문에 해당하는 숭례문은 양기가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지나치게 심하게 날 적이면은 양기가 과하다고 여겨서 숭례문의 문을 닫아두고 음기가 강한 숙정문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숙정문만 인이해지에서 이름을 따오지 않았을까요? 북대문이 숙정문은 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지문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숙정문에서 숙정은 엄숙하고 편안한 문이다 라는 뜻인데, 처음 태조 이성계의 지시로 정도전이 한양도성을 쌓고 사대문 이름을 정할 때는 그 첫 이름은 숙정문이 아니라 숙청문이었다고 합니다. 엄숙하고 맑은 문이라는 뜻인데, 11대 왕 중종 때부터 숙정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숙청문과 숙정문을 혼용을 하다가 조선의 19대 왕인 숙종 말년 이후로는 숙청문이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숙정문으로 이름이 굳혀진 거죠. 뭐 별칭으로 북문, 북정문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네요. 왜 숙정문에는 지자를 붙이지 않았는지는 설문무성합니다.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고 또 항상 문을 걸어 잠궈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지를 드러내면 안 되는 곳이었다라는 설 등등이 있죠.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양기가 강한 남문을 정문으로 삼고 음기가 강한 북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참고로 숙정문 위에 저 물루 보이시죠? 물루가 1층이죠. 사대문 중에서 숭례문과 흥인지문의 물루가 2층이고 돈이문의 물루가 1층인데, 북대문, 숙정문의 경우에는 물루가 원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는지 조선시대 때 부서졌는데도 새로 안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물루 공사를 해서 그냥 물루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편액 글씨를 썼죠. 저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편액입니다. 네, 보시면은 사대문을 이었던 한양도성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의 다 조선시대 때 성벽 그대로입니다. 일제시대 때 다 헐지 않았냐고요? 일제 때 헐어버린 성벽은 평지에 있던 성벽들이었습니다. 도로와 전차 철로 깔아야 한다고 성벽들을 다 부숴버렸던 거죠. 그런데 산에는 도로와 철로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던 한양도성의 성벽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뭐 온전한 한양도성의 성벽을 보시고 싶다면은 북악산 혹은 인왕산 등산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내려갈 건데 왔던 길로 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얼떨결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치 보면서 가면 좋지 않냐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경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무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양도성의 앞문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의문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111 소나무를 보러 가기 위해서였거든요. 가서 111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성벽 붕괴로 인한 탐방로 훼손 때문에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청운대라는 곳에 있는데 111 소나무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11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8년이죠. 111 사태가 벌어진 게. 1968년은 위기의 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북한과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게 111 사태가 아닐까 하는데요. 1968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북한 124 부대 소속의 무장공비 특공대들을 서울로 투입시켰습니다. 바로 청와대 뒤편인 이곳 북악산까지 내려왔는데요. 추후에 밝혀지기로는 김일성의 목표는 이 김신조 휘하의 북한 124 특공부대가 박정희 대통령과 고위 정계 인사들 그리고 미국 대사를 암살한 뒤에 죄수들을 다 풀어버려서 이 남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다음 이것을 전쟁의 빌미로 삼으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김신조를 포함한 124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바로 뒤편이고 북악산에서 최종 항전을 벌이다가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1일 새벽에 최종 진압이 됐는데요. 김신조 한 명을 체포했고요. 한 명은 도주했고 나머지 29명은 전원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경 측도 23명이 전사하는 적지 않은 피해를 봐야만 했죠. 이 121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는 예비군 제도가 만들어졌고 고등학교 교과목에는 교련이라는 수업이 만들어졌으며 우리도 복수하자면서 만든 부대가 실미도 특수부대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북악산을 개방하지 않고 폐쇄시켰다가 2007년에 개방을 한 겁니다. 이거 그 121 그 소나무에 가면은 그 당시 총격전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와 바위 곳곳에
총탄에 이 총흔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린 게 참 아쉽네요. 근데 저는 어떻게 내려가죠 이제? 네, 뭐 저는 어떻게 창의문까지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네요. 제 뒤로 보면은 창의문이 보이시죠? 제가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에 4대문을 두어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는데 4대문이랑 별도로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이른바 4소문이라는 4개의 문을 역시 각 방위별로 별도로 두었는데 저기 보이는 이제 창의문이 북소문에 해당하는 문입니다. 창의문을 자하문이라고도 하죠. 네, 지금 보이시는 동상은 최규식 총경님의 동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2 사태 때 여기 창의문 검문소에서 북한 특공대들을 적발하자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던 최규식 총경님께서 현장에서 전사하셨죠. 또 이곳에서 시내버스를 군용버스로 착각한 이 무장공비들이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7명의 민간인 사상자도 나왔죠.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그럼 저는 이곳으로 험난했던 북대문 숙정문의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들어오기 겁나 빡세네요. 이래서 숙정문의 문을 닫아뒀나 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답사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수 돋보기 이영이었습니다.